자, 여기서 엑셀러레이팅을 이렇게 딱 밟는다고 해가지고 얘가 막 엄청나게 움직 하거나 런치 컨트롤이 되지는 않아요. 엑셀러레이팅을 딱 밟았을 때 그 전기로 이렇게 탁, 지금도 한참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죠. 옛날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물만 집어넣으면은 알아서 차량 안에서 개질까지 해가지고 수소만 빼내고 거기서 물 빠져나가고 수소를 갖다가 스택에서 전기로 만들어가지고 모터를 굴리는, 진짜 그런 방식으로 수소차가 만들어지면 진짜 최고일 텐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네요. 언젠가는 그런 기술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안정성 있게 달리려면 사실 이런 승차감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제가 얼마 전에 인제 서킷 돌려봤잖아요. 걔는 그렇게 폭신폭신하고 괜찮은 승차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트랙 주행까지 가능한 충분한 승차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만, 대단한데 테슬라? 갑자기 테슬라 칭찬을. 이제 수소 개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소를 이동해서 각 지역에 있는 수소 충전소에다가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 이슈가 있고, 수소 충전소가 그렇게 막 각 지역마다 풍족하게 있는 편은 아니고, 그리고 전기 차량들, 배터리 전기 차량들만큼 쉽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지도 않고, 수소 충전소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그냥 수소 충전소 떡 하나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상시 고급 인력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 있어야만 수소 충전소를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 제약이나 인력, 금액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팔린 차량들 대비해가지고 수소 충전소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충분히 있죠. 자기네들 이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자신들의 입장과 신의를 저버릴 수 있는 게 인간 사회입니다. 뭐 유럽에서 2025년까지 뭐 점차적으로 내연기관을 없앨 거고 결국은 완전히 퇴출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젠가 아우디에서 그거 얘기했죠. 내연기관 계속 지속할 거라고. 그리고 내연기관 퇴출시킨다는 거는 이제 철회했죠. 하나 둘 셋. 어? 이게 들어가 있네? 일단은 통풍 시트 당연히 되어 있고요.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넥소, 디올뉴 넥소입니다. 예전 넥소가 아니고, 제가 예전 넥소를 리뷰한 게 거의 6년 전? 5년 전인데, 오늘 이렇게 이제 완전히 풀 체인지가 된 넥소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사실. 근데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무슨 프로젝트명 있잖아요. 그 이름이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네? 약간 자꾸 인제니움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그 녀석 컨셉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컨셉이겠지, 컨셉으로만 나왔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컨셉이 아닌 겁니다. 진짜로 출시가 됐어요. 진짜 진지하게 이런 녀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실제로 가용이 되고 만들어지고 완성이 되면서 이 정도로 완성도를 또 높게 이렇게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현대가 수소차에 장난이 아니구나. 수소 하이브리드 만든다고 했을 때, 엔비전 74 나온다고 했을 때도 그냥 컨셉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었고, 예전에 넥소 첫 번째 세대나 예전 투싼 그 녀석이 나왔을 때도 그냥 R&D 차원에서, 기술 과시력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용화 세 번째 모델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전기차, 내연기관, 수소차까지, 그리고 당연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계속 R&D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좀 되게 전 자랑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거의 모든 기술들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잘 만드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잘 만들어. 현대에서 딱 하나 아쉬운 부분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조금 아쉽기는 하죠. 왜냐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는다는 걸 전 세계적으로도 입증이 되어 있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대용량 배터리를 갖고 있는 전기름 SUV나 전기름 세단, 예를 들어 BMW의 X5 502라든지 750E라든지 레인지로버 PHEV 차량들, 그런 차량들 굉장히 좋아라 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차량들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대단한 것 같아요. 실내부를, 이게 뭐야, 쿠션이 이렇게 볼록볼록 창자처럼 나와 있네? 귀엽다 이거.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좀 덜 아프라고 해놓은 건가? 덜 다치라고?
있다고? 이런 부분 재미있고요. 실내 인테리어를 봤을 때 실내 여기에 그 핸들 부분 컨트롤 뭉치가 2개 있고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있고 여기에 드라이브 셀렉트 기어 박스가 여기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레이아웃이 거의 팰리세이드나 아이오닉 9과 비슷해요. 그런데 바깥쪽에 D3E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한데 되게 볼 수 있는 그 각도가 약간 아이오닉 6급 정도로 되게 보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EV9이나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들이 되게 바깥쪽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야 안에 다 들어와요. 이 조그만한 시야 안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일단 들어와서 너무 좋고, 왼쪽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깜빡이를 켰을 때 측후방 추돌 감지 센서의 그 빨간색 비상등 경고가 화면 안에서 보여집니다. EV9이나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바깥쪽 베젤 부분에 빨간색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똑같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메인 디스플레이가 CCNC 플랫폼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많이 아쉽기는 한데요. 요즘 들어서 이제 이런 차량들이 곧 플레오스 OS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CCNC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들을 구입하는 것이 과연 쉬운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예전에 넥소 때랑은 진짜 확실히 많이 달라졌네요. 제가 오늘 테크데이 여러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발전 방향성을 봤을 때 얘가 P 시스템도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V2L도 3.7kW, 정확하게는 3.68kW 급의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220V 컨센트를 그대로 꼽아서 쓸 수도 있고요. 실내에도 있나?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내에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V2L을 세상에 다른 차량들은 어쨌거나 전기차라고 하는 그 배터리 BEV잖아요. 배터리 일렉트릭 비이클. 그 차량들은 이제 전기를 거의 아이오닉 9 제일 현재까지 높잖아요. 그 녀석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V2L의 용량을 갖고 있어요. 보통 20%까지밖에 못 쓰니까 80%? 80kWh 정도까지밖에 쓸 수 없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를 충전해서 스택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로 친환경 발전기가 차량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지만 결국은 어쨌거나 그걸 통해서 끌어 쓸 수 있는 배터리의 용량이 거의 110kWh 정도를 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참 수소 차량에 굉장히 진심인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참 현대에서 이렇게 기술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폰 커넥티비티, 앱 커넥티비티, 그리고 전기차의 효율에 대해서, 그리고 FSD, 비전 센싱을 이용한 완전 자율주행에 포커싱을 두고 그냥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대기아는 약간 진짜 범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제네럴리스트가 되기 위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용차도 잘 만들고 수소차도 잘 만들고 BEV도 잘 만들고 하이브리드, 이번에 2.5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새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제네럴리스트인데 슈퍼 제네럴리스트가 될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나 다른 차량들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슈퍼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그냥 노멀 제네럴리스트나 노멀 스페셜리스트들은 이제는 살아남기 자체가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았나 라고 한번 감히 예측해 봅니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다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자, 실내는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이런 데 보면은 다 이렇게 가죽 마감이 아니고요, 패브릭 같은 걸로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도 가죽은 다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지. 옛날엔 전부 이런 우레탄 방식으로 여기가 다 감싸져 있었을 텐데 전부 다 가죽 감싸기가 돼 있어. 미쳤나봐 진짜. 요즘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죠. 예전에는 천연 동물 가죽을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죽을 감싸려면.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죽을 쓰려고 해도 다 비건 레더라 그래가지고 인조 가죽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하거나 우레탄으로 마감을 하느니 인조 가죽으로 마감을 하면은 수명도 훨씬 오래가고, 이렇게 빛이 내리쬐는 곳에서 훨씬 더 안전하면서도 내구성이 오래가는 그런 가죽으로 마감
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인간 세상이 발전을 함에 따라 이런 혜택을 우리들이 많이 더 고급스럽게 느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공조 시스템이 기존에 있었던 혹시 넥소 보셨어요? 기존의 넥소는 진짜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마치 1980년대 레트로 미래 영화에서 우주선 같은 데서 보면 버튼들이 진짜 한 200개 정도 있는 그런 느낌으로 넥소는 연결이 되어 있었다면 디올뉴 넥소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느낌이 산타페 혹은 팰리세이드 정도급의 느낌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게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여기를 이렇게 위아래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보면 여기 보면 상시 어라운드 뷰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 잘 만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그리고 디지털 룸미러가 적용되어 있고 당연히 일반 미러로도 바꿀 수 있고요. 여기에 상시 어라운드 뷰가 적용되어 있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딱 적용되어 있어서 전면, 측후방 전부 다 너무나 잘 시야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만큼 시야 확보가 잘 되어 있는 차량들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산타페, 뭐 팰리세이드, 아이오닉 9 요즘 다 차량들이 정말 잘 만들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편의성적인 부분, 특히나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편의성을 누리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해서 뭐 입이 아플 지경이고요. 솔직히 외관은 좀 픽셀도 되게 많고요, 점점점박이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크기는 한 산타페보다 조금 더 작은 느낌, 실질적으로는 산타페 정도 크기보다는 스포티지나 혹은 투싼 정도급의 크기를 갖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공간감은 산타페급에 버금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델 Y 정도급의 실내 여유로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량 자체가 상당히 완성도가 좋고, 그리고 그 완성도에 따라서 공간감 도 너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쓰기도 좋고 몰기에도 좋고 운전하는 운전 질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이 아닌데? 저는 다만 엑셀러레이터의 반응성이 좀 공갈 구간이 역시나 심하네요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엑셀러레이터 반응성은 꽤나 괜찮은 편이 그걸로 돼 있어. 대박. 그 오르간 페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같은 얘기를 맨날 반복을 하는데, 같은 담력을 갖고 있는 엑셀러레이팅의 반응성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담력이 있는 이런 오르간 페달로 만들어져 있는 것과 그냥 플로팅 방식의 서스펜디드 페달, 떠 있는 게 너무 헐렁헐렁 해가지고 공갈 구간이 너무 헐겁게 느껴지는 그런 차량들과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긴 했고요. 일단 에이다스를 한번 켜볼게요. 에이다스를 켜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스는 똑같아요. 쓰는 거 똑같고 앞차와의 간격 조정 똑같이 할 수 있고 50km 구간으로 맞춰 놓을 수 있고, 오른쪽은 미디어 컨트롤 구간, 왼쪽은 에이다스에 대한 구간, 패들 시프트는 이제 회생지동의 량을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봐봐요. 여기서 왼쪽으로 갈 거거든요. 제가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을까?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적용되어 있고 되게 잘 빠져나가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최근에 모델 Y의 오토파일럿보다 현대기아 혹은 BMW 이런 차량들의 에이다스가 오히려 훨씬 더 쓰기는 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즘 들어서 참 난감합니다. 사실은 테슬라를 오토파일럿 때문에 구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 훨씬 더 현대께 쓰기가 편합니다. 거기다가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기는 하시겠지만 이렇게 터치 감응형으로 허벅지를 놔두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허벅지 신공을 통해서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니까 바로 올리도록 할게요. 너무 안타깝게 텔레스코픽은 자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텔레스코픽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스코픽이 수동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이 나와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발 현대기아 제네시스는 이놈의 텔레스코픽을 앞으로 빨리 빠져나오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스택이나 P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진으로 봤을 때 엔진과 미션과 연료 탱크 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동력 계통 기관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예전보다. 그래서 파워는 한 15% 향상이 됐다고 하고요. 토크나 킬로와트급 같은 것들도 15%, 그리고 전비라고 하죠. 얘도 어떻게 보면 전비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수소 전기차니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이다스를 켜놓고 이렇게 쭉 달리잖아요. 그러면 한 번 풀 충전 한 5kg 정도 수소를 충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렇게 충전을 했을 때 세상에 720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무지한 거죠. 진짜 엄청난
충분한 전비 주행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녀석이야말로 미래 산업 중심의 신기한 수소발전소만 정말 많이 지어지고 수소에 관련된 여러가지 인프라들이 진짜 많이 준공이 되고 발전이 되고 나중에는 수소전기차와 배터리 전기차 이 두 개로만 나뉘어지는 시대가 언젠가는 진짜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치고 나갈 수 있는 몇 가지 이런 슈퍼 제네럴리스트의 회사가 되어서 수소전기차, 전기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시대가 딱 왔을 때 둘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수준급의 두 차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우원은 대만에서 시작된 프리미엄 테슬라 액세서리 브랜드 1위입니다. 전 세계의 5개의 오프라인 매장과 글로벌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심지어 사이버 트럭 제품까지 다룹니다. 조우와의 핵심은 슬림한 디자인, 고급 소재, 테슬라의 경험을 한층 끌어올리는 유저 친화적인 제품들입니다. 모델 Y 주니퍼를 보세요. 60개가 넘는 맞춤형 액세서리가 준비되어 있고 한국까지도 바로 배송되는 제품들입니다. 컬러만 고르면 바로 출발이죠. 전 세계의 테슬라 유저들로부터 프리미엄 퀄리티 글로벌 커뮤니티가 인정한 브랜드니까요.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눌러 직접 확인해보세요. 자, 현재 지금 이렇게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느껴지는 여러가지 승차감적인 부분이나 댐퍼의 이런 아래에서 올라오는 충격 흡수 구간이라든지 차량이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이 매우 산뜻하고 매우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급으로 만들 수 있는 차량 회사가 많지 않잖아요.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거는 근데 모델 Y가 진짜 승차감이 좋아진 거는 맞구나. 왜냐면 모델 Y 승차감이랑 얘랑 승차감 자체만을 딱 이렇게 비교를 해보잖아요. 얘가 오히려 더 단단한 느낌이 나요. 오히려 폭신폭신하고 댐퍼가 조금 더 이렇게 폭신폭신 충격을 걸러주는 그런 능력치가 오히려 모델 Y가 더 좋아요. 야, 제가 모델 Y 차주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전 테슬라 대차게 깔 수 있단 말이에요. 별로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바로 말씀드리거든요. 오히려 테슬라 차량들보다 현대나 기아 차량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런 노면의 충격 같은 것들을 탱탱거리게 더 잘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무조건 폭신폭신하다고 예전처럼 물서스라고 해가지고 그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타고 돌아다니는 데는 둘 다 괜찮은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스포츠 주행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빨리 달리고 조금이라도 안정성 있게 달리려면 사실 이런 승차감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제가 얼마 전에 인제 서킷 돌려봤잖아요. 걔는 그렇게 폭신폭신하고 괜찮은 승차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트랙 주행까지 가능한 충분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만, 대단한데 테슬라? 갑자기 테슬라 칭찬을. 근데 어쨌거나 넥소도 역시 이번에 이제 부싱 같은 부분이라든지 스테빌라이저의 부분,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중 접합 유리를 적용을 뒤에까지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중 접합 유리까지 다 적용을 했고, 이게 혹시 선쉐이드가 열리나? 선쉐이드는 열리고 닫히는데 선루프가 열리고 닫히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모델 Y보다 위에를 더 어둡게 틴팅을 해놔가지고 위에서 들어오는 열이 그렇게 세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신기하네. 근데 만져보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무조건 잘 틀어놓고 달려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소 스택을 기반으로 해서 수소를 충전을 해가지고 충전된 걸 갖다가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을 해가지고 모터를 올려가지고 차가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전기차예요. 근데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차로 가느냐, 혹은 이렇게 수소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녀석으로 조그만 발전기를 통해서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 모터를 돌리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똑같은 전기차인데 수소를 이용하느냐 배터리를 이용하느냐인데, 당연히 여러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는 수소가 여러가지 측면에서는 좋겠죠. 근데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소 전기차라고 하는 한계성이 조금 극명하기는 합니다. 이제 수소 개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소를 이동해서 각 지역에 있는 수소 충전소에다가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 이슈가 있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수소 충전소가 그렇게 막 각 지역마다 풍부하게 있는 편은 아니고, 그리고 전기 차량들, 특히나 배터리 전기 차량들만큼 쉽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지도 않고, 수소 충전소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그냥 수소 충전소 떡 하나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상시 고급 인력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 있어야만 수소 충전소를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가지 사회적 제약이나 인력, 금액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팔린 차량들 대비해가지고 수소 충전소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충분히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국가적 차원에서 많이 지원도 해줘야 되고, 각 지자체별로
차량별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들 지어라, 수소차를 많이 보급할 수 있게 보조금도 확대를 많이 해서 주고, 저 같아도요, 만약에 이 정도 급의 차량을 예를 들어 막 4-5천만 원 주고 사야 되는 전기 차량들보다 한 반값에 살 수 있고 수소 차량을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저도 수소 전기차를 구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용하는데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오는 넥소를 보니까 되게 예쁘네. 예쁘다라고 그냥 단전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고요. 계속 봤을 때 뭔가 근데 막 전기차 막 미래적인 느낌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되게 잘 만든 내연기관인데 그 내연기관 디자인을 갖다가 수소차로서 잘 만들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뭐 이 정도의 디자인 느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외부에 진짜 네모난 큰 픽셀과 작은 네모난 픽셀 그리고 점 같은 네모난 픽셀들도 조합되어 있는 외관 라이트 디자인들이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진 않네요. 되게 특이한 차량입니다, 확실히. 그리고 이런 차량들이 많이 나와주고 많이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녀줘야지 사실상 지구를 지키고 또 제가 뭐 환경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 이 날씨가 바뀌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기후 환경적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차량이 또 이런 배터리 전기 차량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런 수소 전기차는 뿜어내는 게 아주 깨끗한 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산물이 물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좋은 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량들을 많이 보급할 수 있게끔 국가적인 차원에서 혹은 지자체적인 차원에서 많이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넥소 같은 차량들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현대의 차량 만드는 기술력, 메이드인 기술력이 정말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인식 시스템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어라운드 뷰 시스템들, 인포테인먼트 곧 플레오스 OS로 바뀌겠지만 그리고 에이다스, 진짜 에이다스 좋아. 내가 이번에 모델 Y를 구입하면서 현대 기아 에이다스가 진짜 해자구나. 모델 Y 중국산 FSD가 이렇게 별로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런 부분은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수납 부분도 굉장히 좋고 또 여기에 두 개의 핸드폰 충전기도 있고 이런 것도 너무 좋죠.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쫙 밀어져 가지고 옆에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쏟아지는 열을 막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편의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한 걸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테슬라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BMW 5 시리즈나 7 시리즈 같은 굉장히 고급 차량들 그리고 EQS 이런 차량들도 이런 기능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정말 괜찮은 가격으로 괜찮은 편의성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은 사실 현대기아 차량들을 구입하면 정말 좋기는 한데 저는 뭐 테슬라가 29년 초까지 충전을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간 거죠. 사실은 아이오닉 9을 굉장히 구입하고 싶었지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토글형,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EV6 옛날 소렌토나 이런 차량들에 들어가 있는 좀 구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모듈이 여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마 거기에서 많이 남아있는 부품을 여기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었나 싶기도 한데 이런 건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와 있는 팰리세이드나 최근에 만들어진 산타페에 들어가 있는 공조기 버튼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선 변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 차선 변경 겁나 잘하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다시 자동 차선 변경. 겁나 잘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 들어서 오히려 테슬라 오토파일럿 쓰면서 진짜 강제하는 게 너무 많아. 오너한테 강제를 셔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게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편인데 현대기아 제네시스, BMW 딱 요렇게가 아주 마음에 최고 들거든요. 되게 마음에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럽게 잘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한번 수소 차량을 구입할 수 있을까? 수소나 배터리 팩이 같이 들어있는 BV 퓨얼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전기 차량을 언젠가 한번 구입해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기대가 되기는 하거든요. 앰비전 74 같은 느낌으로 기름을 떼는 거는 별로 저한테는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유럽에서 또 전기차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본인들의 아마 기술력에서 오는 안타까움, 그리고 내연기관을 계속 살려야지만 지네 기업이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네들도 막 그렇게 엄청나게 환경 보호를 외치다가 딱 죽을 것 같으니까 철회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똑같다니까.
자기네들 이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자신들의 입장과 신의를 저버릴 수 있는 게 인간 사회입니다. 뭐 유럽에서 2025년까지 뭐 점차적으로 내연기관을 없앨 거고 결국은 완전히 퇴출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젠가 아우디에서 그거 얘기했죠. 내연기관 계속 지속할 거라고. 그리고 내연기관 퇴출시킨다는 거는 이제 철회했죠. 아마 제 생각에는 벤츠도 그렇게 갈 것 같고, 이탈리아, 뭐 프랑스, 부가티, 페라리, 람보르기니, 벤틀리 뭐 이런 애들 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내연기관 계속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세녹스 넣어서 그 연료 대체제 있잖아요. 첨가제 옛날에 그런 거 넣어가지고 계속 내연기관을 유지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진짜로 내연기관도 잘 만들고, 그 내연기관을 이제는 뭐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만들고 있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내고, 전기차 이렇게 퓨얼셀로 만드는 수소 전기차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V2L을 좋아하잖아요. 그 V2L을 쓸 수 있게 하는 파워 3.68kW급의 출력이 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실내외에서 그렇게 출력을 할 수 있고, 심지어 한번 충전을 했을 때 110kWh급 정도의 어마무지한 양, 그게 보통 일반 한 가정이 한 달에 쓰는 양의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네요. 정확한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게 좋은 효율로서 V2L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상 수소가 좀 싸지고, 옛날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물만 집어넣으면은 알아서 차량 안에서 개질까지 해가지고 수소만 빼내고 거기서 물 빠져나가고 수소를 갖다가 스택에서 전기로 만들어가지고 모터를 굴리는, 진짜 그런 방식으로 수소차가 만들어지면 진짜 최고일 텐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네요. 언젠가는 그런 기술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수소 차량들이 겨울에 쓰기가 조금 애매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부산물이 결국 되게 깨끗한 물밖에 없는데 마셔도 될 정도의 정말 순수한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물이 문제는 되게 잘 언대요. 그래서 겨울에 문제 때문에 좀 이슈가 있고 그랬었는데 전부 다 그것들을 많이 개선을 했다고 하네요. 이번에 2세대 넥소에서는. 그래서 스택 안에서 남아있는 잔여 물, 빼내야 되는 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항상 영상인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게 마치 BEV의 히트펌프 시스템처럼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차량을 겨울에 쓰는데도 별 문제 없게 잘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타고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꽤나 괜찮은 승차감과 주행 질감과 그리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았을 때에 진짜 되게 매끈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에이다스를 통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올뉴 넥소에 대한 소개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가벼운 시승기 이렇게 맞춰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제가 이거 돌아오면서 한번 스포츠 주행을 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한번 스포츠 주행을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넥소 한 5, 6년 전에 리뷰했을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다른 거는 다 좋고 뭐 인테리어 뭐 내외관 이런 부분들 다 뭐 어떻게 보면 개취의 영역이니까 그렇다 치고서라도 좀 전기차만큼 치고 나가는 느낌, 토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원시원하지가 않았어요. 토크가 진짜 어느 정도 구간까지 쭉 갔다가 그냥 훅 빠져버리고 더 이상 가속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체감상 한 150km 정도 되면은 거의 그냥 파워가 싹 다 빠져버리는 그런 느낌을 저한테 줬었기 때문에, 과연 얘가 스포츠 주행을 하거나 시원시원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도 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기착지를 반환하는 지점에서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